재벌가 3세들의 상습적인 마약 복용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적어도 일부 특권층에게만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인가요? 검경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 SK 이런 그룹 창업주의 손자들이 계속 지금 마약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남양유업의 외손녀 황하나 씨는 그동안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소환 조사도 없었고 무혐의 처분 내려지고 그랬는데 이런 문자가 오고 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과 베프야.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라는 뜻이죠. 경찰청장과 우리 아빠가 아주 절친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진작부터 나왔는데 재벌가의 3세들 이렇게 마약 빠지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볼까요?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그냥 경찰팀도 아니고 사이버 소팀도 아니야 나는.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 아니야? 그래프야. 우리 엄마랑 아빠가 만약에 이 문제에 개입했어. 그냥 싸워. 누가 이길 것 같아? 하다 보면은 좋겠단다 막 이렇게 보이고 두꺼비는 두꺼비 VIP 하다 보면은 좋겠단다 막 이렇게 보이고 두꺼비는 두꺼비 VIP. 이제 판결문을 뒤져보니까는 황하나 씨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었던가요? 거기에는 이제 한 8차례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뭐 공모해 투약하였다. 뭐 황 씨로부터 건네받았다. 마약을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황 씨도 혹시 처벌받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뭐 그 자리에서 이제 또 황 씨에 관련된 그 마약 사건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황 씨 관련된 판결문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공급책으로 그 판결문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김영준, 이제 황하나 씨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볼 텐데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빠져나오고 이제 본인 녹취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냄새가 나는데요. 네. 뭐 조사를 받았는데 진짜 그조차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 뜻이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일단 그 과정도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가 삭제를 했다고 했고요. 뭐 경찰 뭐 총장인가 청장인가도 뭐 베프다 이렇게 검찰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왜 검찰도 연관되냐면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뭐 증거 불충분을 올리니까 그 핑계 대고 검찰도 그냥 허물허물 넘어갔단 말이에요. 방금 보셨습니다만 공급책이라고 8번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실제로 2015년 12월 달에 자기 어머니가 혼냈고 그런 일에 대해서 짜증을 냈지만 또 그래도 다 뒤처리를 해주더라. 이런 얘기에서 벌써 이미 자기 부모, 어머님, 또 자기 외삼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말하자면 비호해서 자기를 빠져나올 수 있게 했는가를 매우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거고 방금 몽롱한 상태에서 VIP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버닝썬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물품과 같은 마약을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저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이 마약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정말 총체적으로 의심해 볼 그럴 만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광석 본부장, 이 마약은 중독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서 벌 받을 것 받게 하고 치료 받을 것 받게 했으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 마약이 보면은 대마초가 있고 뭐 필로폰 이런 게 이제 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거를 계속 마약을 투약을 하고 이렇게 하게 방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그 황하나 씨가 이야기하듯이 뭔가 믿는 경찰과 검찰의 뒷배경이 실제로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 뒷배경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게 무서워 공권력이라든가 이런 건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오히려 예. 이런 범죄 확산에도 도움이 되는데 요번은 또 이 그전에 정준영 씨라든가 이 사람들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서 경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은 분명히 경찰청장과 부장검사를 얘기했으니까 예. 이게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요번엔 분명히 그런 것들이 과연 배경으로 작용을 했는지 예.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확산에 이 재벌 3세들의 이런 확산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주로 외국 유학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은 일부 국가와 일부 미국의 주 같은 데서는 이 대마초 같은 건 또 허용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또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거 확산에 더 기여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랄 해저드 예. 이런 것들이 더욱더 촉진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겹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재벌 3세들의 마약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유학 가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외로운 상태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뭔가 그 특권 계층, 특수 계층의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특수 계층끼리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라 그럴까요? 예. 이 사람들끼리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쉬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거 한다. 예. 나도 이거 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끼리 그런 것들을 나는 하나의 유행처럼 예. 또 번져나가고 그걸 서로 간에 감싸주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 지금 우리나라 마약 그 중독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좀 심각한 상태입니까? 옛날에 마약 청정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해마다 그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마약 사건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마약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단 현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단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단서를 달라라고 하면 되게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쉽게 불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공적이라 그래서 보통 불러요,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공급책이었는데 안 걸렸고 그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이걸 받아서 실제 마약을 한 사람은 집행유예 받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황하나 씨가 공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공적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약 수사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은밀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에게 누가 마약 지금 뭐 공급책이다. 누가 마약 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마약을 본인이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약을 실제 한 사람만 걸렸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황하나 씨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수사에 기여를 해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말하자면 파견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함정 수사가 보통 많거든요. 마약에서는. 그래서 함정 수사에 어떤 미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전에는 그런 식의 그런 마약을 좀 형편이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 우리 때는 본드 했잖아요, 본드. 근데 요즘에는 외국 유학을 많이 가서 그런지 사실은 이제 부유층 자제들이 그런 걸 좀 쉽게 들여와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특권 의식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청장이 뭐 자기 아버지를 베풀라는 둥, 또 경찰에서는 황하나 씨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신청해서 전부 다 반려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청장만 그랬겠느냐. 사실은 검찰에서도 관련해서 봐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준 변호사 보시기에도 대기업의 외손녀 그리고 조사받는 과정 또 그동안 여러 번 조사 안 받은 것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상하죠. 이상하고 저는 사실 정유라 씨 생각났어요. 뭐 돈도 실력이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약하는 게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남들이 못하는 거를 나는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마약 청정국의 기준이 10만 명당 20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다라고 여태까지 이야기를 해왔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마약 오염국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버닝썬 사태에서도 나왔지만 클럽 같은 데서 물뽕 아주 만연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가끔 이런 사건들 오는데 네. 이렇게 재벌들 아니에요. 재벌 3세들 아니고 예.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청년들이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쉬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즘 SNS에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서 그런 마약을 갖다가 하고 그걸 또 올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 관계 당국에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권혁기 관장 사실 이제 우리도 마약 대비 좀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이어서 버닝썬 사건에 연이어서 예. 또 이번에 제2의 경찰총장 사건까지 또 터진 것 예. 같습니다. 황하나 씨는 제대로 이제 직책을 암기하셨는지 중앙지검 경찰청장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저는 뭐 이제 부유층 또 사회 지도층의 2세, 3세 자녀들의 이런 일탈 행위의 근본적 책임은 봐주기 판결인 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도 과거에 재벌 2세, 3세의 마약 사건과 관련돼서 정말 엄단해서 엄벌이 처해 있다면 그 사례를 보고 무서워서라도 설령 유학생활에서 일부 일탈이 있어라도 한국에 들어올 때는 겁이 나서라도 정말 손 딱 끊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예. 과거의 모든 재벌 2세, 3세들의 마약 사건에 대해서 대체로 판결을 보면 벌금형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그거 믿고 계속 저런 일탈 행위를 이어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황하나 씨 사건도 뭐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진상은 밝혀야겠습니다만 만약에 마약을 한 혐의가 명료하게 드러나면 이번에는 엄벌이 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차명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마약 사건 문제하고 마약의 일상화 문제하고 재벌 3세의 도덕적 해이하고 막 섞여 있는데요. 예. 마약 사건 문제는 버닝썬 문제에서처럼 우리가 이제 일벌 벗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뭘 주목하냐면 재벌 3세 정도 되면은 저는 상속을 아주 어렵게 해야 된다.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재벌 1세는 그래도 자기가 창업주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다 고생을 합니다. 그랬죠. 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고생한 걸 봤기 때문에 예. 자기는 그만큼 고생 안 해도 눈치를 봐요. 근데 이 3세는 그 할아버지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돈 벌으라고 신경 못 써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애정을 퍼주고 그냥 해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뭐 미국에 가서 무슨 뭐 잠시 일탈한다? 진짜 자기가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냥 어렵게 미국 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겠어요? 이것들이 전부 그냥 국내 대학에 못 가가지고 어떻게든 외국 가가지고 대충 때우려고 그러니까 저기 마약이나 피우는 거지 그 외국 가가지고 영어도 딸리는데 마약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응? 저렇게 그냥 뭐 마약하고 이러는 거니까 이건 일반적인 마약 문제하고 아니라 재벌 3세들이 저렇게 그냥 점잖게. 아니 진짜요. 저렇게 그냥 대충 해도 예. 나중에 또 그냥 무슨 뭐 딱 이사 달고 그다음에 사장 달고 이럴 수 있는 풍토는 하나 없어야 된다고요. 흥분하시는 2세까지는 예. 좋다 이거야. 흥분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3세는 저렇게 못하도록 저렇게 할 수 없도록 이미 DNA가 3대쯤 가면은 예. 할아버지의 창업 정신은 많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3세는 아주 상속을 어렵게.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뭐 저는 그 차명진 의원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마디 하냐면 지금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하고 전혀 상속과 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말 남양유업의 일선에 있는 예. 우유업체들은 본의 아니게 황하나로 인하여 남양유업이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연관돼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방금 그 말이 오히려 오해를 마치 황하나가 남양유업으로부터 많은 상속이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해명을 해야 그 주식은 아니라도 딴 걸로 또 받겠지 뭐. 요거 제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거 제가 딱 간파했어. 아들한테는 주식을 주는데 3세한테는 주식 안 주고 다른 거 준다니까. 예.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양유업 측에서 밝힌 내용은 창업 전에 이미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알려지면서 회사 임직원 또 대리점주, 낙농가 그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전혀 회사의 지분도 경영 상관은 없는 그런 부분은 일단 밝혀둡니다. 그렇지만 차명진 의원이 홍보를 하실 만한 그 상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식을 안 주고 딴 거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 이게요. 오늘 까마귀 많이 옵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봐요. 그러게요.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